자, 정보 분석의 방법. 첫 번째, 자료형 분석 기법과 개념형 분석 기법.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자, 자료형 분석 기법은 전통적인 정보 분석 기법으로 모자이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자이크 이론. 여러 가지 정보나 첩보를 짜 맞추어서 큰 그림을 본다 이 말인데, 즉 소요가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첩보를 모자이크 구성하듯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기법. 수집된 첩보를 모자이크 구성하듯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기법. 이 바로 자료형 분석 기법이 되겠다. 이것은 기술 첩보 옹호론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고, 영상 정보, 신호 정보, 측정 정보 이런 데 적용이 가능하다. 영상 정보, 신호 정보, 측정 정보 여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개념형 분석 기법은 정보 분석관이 자료 수집 이전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 첩보 수집과 분석을 하는 방식인데, 개념형 분석 기법에는 내재적 접근, 보편 이론적 접근, 비교 역사 모델 이런 것들이 있다. 다시, 개념형 분석 기법은 수집을 하기 전에 하나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세부 첩보 수집과 분석을 하는 방식이 개념형 분석 기법이다. 여기 이제 내재적 접근법, 보편 이론적 접근, 그 다음에 비교 역사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재적 접근법, 이것은 상황 논리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인 여러 사실들, 지역, 시간, 특수성,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논리적인 전개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구체적인 여러 사실들, 지역, 시간, 특수성,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논리적 전개 방향을 분석하는 방법이 내재적 접근법 또는 상황 논리 분석이 되겠다. 이것은 보편적인 이론보다는 현안의 맥락에서 그 분석의 방향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보편 이론적 접근은 이론 적용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보편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건데, 이것은 특수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보편적 경향을 간과하기 쉽다 라는 데에서 출발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보편적인 경향, 이것을 보고 접근하는 방식. 1979년 이란 팔레비 국왕의 그 실각과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샤 정부가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었다. 그래서 그 혁명이 충분히 진압될 것이다 라고 낙관을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샤 정권이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경향, 이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놔둔 그런 어떤 사건이 되겠다. 그 다음에 비교 역사 모델. 이것은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 분석. 다시, 이 비교 역사 모델은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그 유사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비교 역사 모델.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그와 유사한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역사는 반복한다 라는 명제로 미국의 CIA의 분석 부서가 전통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분석 기법이 비교 역사 모델이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그 유사성이 부족하게 되면 분석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것은 상황 논리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 간편하고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다.
자, 정보 분석 방법 크게 두 가지. 자료형 분석 기법, 모자이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료형 분석 기법과 개념형 분석 기법. 이 개념형 분석 기법의 내재적 접근법, 그러니까 상황 논리 분석, 그리고 보편 이론적 접근, 이론을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비교 역사 모델,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는 비교 역사 모델. 그 다음 정보 분석의 가설 이론. 이거는 셔먼 켄트의 정보 분석 6단계를 가리키는데, 그게 정확한 문제 설정, 그리고 설정된 문제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며 다음으로 가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는 거. 이게 크게 6가지. 문제 설정, 가설 설정, 검증을 위한 첩보 수집, 가설 평가, 가설 선택, 모니터링. 이 정보 분석의 가설 이론, 셔먼 켄트의 정보 분석 6단계는 그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1단계가 이제 정확한 문제 설정. 현안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발생했고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설을 설정한다. 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이러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어떤 여러가지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그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 설정된 가설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정확한지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첩보를 수집한다. 가장 최적의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수집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또한 주어진 시간에 정확한 첩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된다. 자, 검증하기 위한 첩보 수집. 그 다음에 4단계로 가설 평가. 이 가설을 평가할 때 자신이나 조직의 선입견, 집단사고, 몇 가지 위험성을 차단해야 된다. 자, 선입견과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차단해야 된다. 또한 자신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주관성을 경계해야 되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이 가설을 평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로 가설 선택. 이 평가된 가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조지가 설정한 게 있다. 그 5가지 가설 선택의 기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의 가설보다는 차선이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설을 선택한다. 두 번째,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대안적 가설을 채택하는 점진주의 방법.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대안적 가설을 선택하는 점진주의 방법. 그럼 세 번째로 분석관들 간의 최대의 지지와 합의를 구하는 합의형 모델. 분석관들 간의 합의형 모델. 네 번째,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가설 선택을 유추하는 방법이 있고, 5번째, 좋은 대안과 나쁜 대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가설을 설정한다. 자, 알렉산더 조지의 가설 선택의 5가지 방법. 최선의 가설보다는 차선이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설을 선택한다. 두 번째,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대안적 가설을 채택하는 점진주의 방법. 세 번째, 분석관들 간의 합의형 모델. 네 번째, 과거 성공과 실패 사례를 대비해서 가설 선택을 유추하는 방법. 5번째, 좋은 대안과 나쁜 대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가설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로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가설을 선택했다나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이 정확한지 오류가 있었는지 검증을 해서 향후 가설 설정 시에 참고로 하게 된다. 또한 가설의 평가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 첩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해서 정보 분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수정된 정보 보고서 작성에 반영해야 된다. 자, 정보 분석 가설 이론 셔먼 켄트 정보 분석 6단계 문제 설정,
가설 설정, 검증을 위한 첩보 수집, 가설 평가, 가설 선택, 알렉산더 주지의 5가지 방법. 그 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다음 세 번째,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비교. 양적 분석, quantitative, 그 다음에 질적 분석, qualitative. 이 양적 분석은 실증주의적, 경험주의적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 근데 질적 분석은 구조주의, 후기 실증주의, 해석주의적 패러다임. 다시. 양적 분석은 철학적으로 실증주의적, 경험주의적 패러다임을 따르고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는 연구자와 독립적으로 이격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이 양적 분석의 가치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 중립적이고 비편격적이다. 그 다음에 통계적 일반화, 그러니까 자료가 많단 말이지, 첩보가. 이 통계적 일반화가 이해, 설명, 예측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 양적 분석의 장점으로 그 관찰 결과가 수치나 확률로 계산이 될 경우 이것을 일반화 할 수가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자료의 명료성, 엄밀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양적 분석의 단점은 어디까지나 그 확률, 통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대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점. 이 양적 분석의 종류로는 정배의 귀행 시계, 정세 전망 분석, Polycon and Faction이라고 해서 Polycon이란 말은 Political Conflict 이 말을 줄여서 Polycon이라고 하는데 정세 전망 분석, Polycon and Factions 게임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조합을 나타내는 정세 전망 분석이 있고 베이지안 기법,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Decision Tree 기법, 그다음에 귀납적 통계 분석, 행렬 분석, Matrix Method, Simulation 기법, 그 다음에 게임 이론, Game Theory. 참고로 양적 분석으로 램프 기법이라는 걸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양적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단기적 독특한 행동을 예측하는 방법. 이 락우드 박사라고 개발한 기법인데, 근데 이 락우드 박사가 개발한 램프 기법은 양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질적 분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사실 램프 기법은 양적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단기적 독특한 행동을 예측하는 기법인데, 하지만 그 책 소개 글에서는 질적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램프 기법을 양적 분석 기법에 넣을 수도 있겠고 질적 분석 기법에도 넣을 수 있겠다. 그다음 질적 분석은 수집 정보가 좀 적을 때 그 사고 추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 하나의 현상을 내부로부터 추리하고 분석관의 직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분석 기법이 되겠다. 그러니까 분석관의 직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분석관이 갖고 있는 가치관, 편견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이 질적 분석 기법은 철학적으로 구조주의, 후기 실증주의,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을 따른다. 근데 양적 분석은 아까 전에 실증주의적, 경험주의적, 그 실증. 근데 질적 분석은 후기 실증주의. 이 후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후기, 포스트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벗어난다는 그런 뜻으로 탈 실증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다. 존재론적으로 질적 분석은 실제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가치론적으로는 가치 내재적이고 편견적이라는 것.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 일반화가 그 이해, 설명, 예측 이런 것을 주도한다.
자료나 첩보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효과적인데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게 질적 분석의 장점.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 단점으로는 객관적이지 않다.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신뢰감이 낮다고도 하고 이 질적 분석의 종류로는 브레인스토밍, 역할 연기, 롤플레잉,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 핵심 판단 기법, 키 저지먼트, 경쟁 가설 기법, competing hypothesis, 그 다음에 인과고리, causal loop diagram, 분기 분석, divergent analysis 기법, 목표 지도 작성, objectives mapping, 계층 분석 기법, analytic hierarchy, 계층 분석 기법, 유추법, analogy, 위원회 토의 기법, committee discussion, 그다음에 델파이 기법. 이 델파이 기법은 역시 양적 분석 기법으로 보기도 하고 질적 분석 기법으로 보기도 한다. 그다음에 문제점 발견 기법, 발상의 전환법. 다시 질적 분석 기법의 종류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 역할 연기, 사례 연구, 핵심 판단 기법. 핵심 판단 기법은 린치핀 기법이라고 한다. 경쟁 가설 기법, 인과고리 기법, 분기 분석 기법, 목표 지도 작성, 계층 분석 기법, 유추법, 위원회 토의 기법, 델파이 기법, 문제점 발견 기법, 발상의 전환법. 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구분이 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하나는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분석 기법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양정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집에 올 때는 시계를 항상 보더란 말이지. 그래서 양정배의 귀행시계 어쨌든 외워야 된다. 다음 양적 분석 기법. 양적 분석 기법에 베이지안 기법, 시뮬레이션 기법, 귀납적 통계 분석 기법, 정세, 전망 분석 기법, 그러니까 Polygon and Factions, 게임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조합, 행렬 분석, 게임 이론, 의사결정 나무 이런 걸 보고, 그다음 질적 분석 기법에 브레인스토밍, 역할 연기, 사례 연구, 핵심 판단, 경쟁 가설, 인과고리, 분기 분석, 목표 지도 작성, 계층 분석, 유추법, 위원회 토의 기법, 델파이 기법, 그러니까 전문가 합의법, 문제 발견 기법, 발상의 전환법 이런 것들을 본다. 먼저 양적 분석 기법. 이건 자료 위주의 정보 분석 방식인데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을 때 모자이크 방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보는 건데 첩보가 많을수록 정확한다. 양적 분석 기법 중에 이제 베이지안 기법. 어떤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한 후에 각 가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률을 판단한 후에 새로운 가설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새로운 가설들을 본래 가설의 확률에 대해 대입을 해서 재산정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바꿔나가는 방법. 다시 여러 가지 복수의 가설을 설정한 후에 각 가설의 실현 가능성을 확률 판단하고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해서 추가 정보가 입수되면 본래 가설의 확률을 재산정하면서 의사결정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 이 베이지안 분석 기법이 되겠다. 자료가 많으니까 자료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넣어갖고 베이지안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의사결정을 바꾸어 나간다. 이 사전 정보가 있을 때는 이것을 추론 결과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사후 확률에 관련되어 있는 계산, 베이지안 식이라는데 이 식의
관련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베이지안 기법입니다. 다시 베이지안 기법. 여러가지 복수, 여러가지 가설을 설정한 후에 각 가설의 실현 가능성을 확률 판단한 후 새로운 가설들이 발생해서 추가 정보가 익수가 되면 본래 가설의 확률을 재산정하면서 의사결정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 베이지안 기법. 두 번째, 시뮬레이션 기법.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데 실제 현상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반복해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다시, 실제 현상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반복해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 이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지금 워게임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겠는데, 이 실험 환경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경우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실험 외적 변수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일반 실험에 비해 낮다. 이 단점인데, 다시 실험 외적 변수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일반 실험에 비해서 저조하다, 낮다라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상황이라는 정해진 틀 내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실험 외적 변수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일반 실험에 비해서 낮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다음, 귀납적 통계 분석 기법. 자료의 통계를 통한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추세를 발견하고 이것을 미래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 다시, 자료의 통계를 통한 귀납적 추론에 의해 추세를 발견하고 이것을 미래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귀납적 추론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귀납적 추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의 공통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실을 보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 귀납적 통계 분석은 분석자의 주관이나 외부 영향 변수 이런 것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다시, 귀납적 통계 분석은 분석자의 주관이나 외부 영향 변수 이런 것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양적 분석의 다양한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게 귀납적 통계 분석이. 그러니까 양적 분석이 갖고 있는 단점이란 게 확률이나 통계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대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면 정확성이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귀납적 통계 분석의 단점이 되겠다. 다음으로 Polygon and Factions, 게임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조합. 그러니까 정세 전망 분석인데, 게임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을 조합해서 만든 분석 기법으로 어떤 국가가 선택할 국가 정책을 예측하고 향후 정치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는 방법. 이 Polygon and Faction이다. 이 Polygon이란 말은 Political Conflict, 정치적인 분쟁 그런 뜻인데, 갈등. 상충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게 게임 이론인데, 이 게임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을 조합해서 만든 게 Polygon and Faction이다. 정치 지도자의 정책은 국가 내부 여러 세력들의 권력 다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미국 CIA 과학기술국이 기존에 있었던 Polygon이라는 것을 수정해서 Factions라는 것을 자체 개발해 정책 예측에 활용하였으며 매우 유용했었다라고 자평했다. 현재도 제3세계 정치 세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이 정세 전망 분석 기법 Polygon and Faction이 활용되고 있다. 다시, Polygon and Factions, 게임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조합.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상충되는 방안을 놓고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게 게임 이론인데,
이것과 합리적 선택이론의 조합이 Polykondon Bayesian이다. 국가정책 예측, 향후 정치 전개 방향 전망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 행렬 분석 기법, Matrix Method.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여러 항목에 점수를 매기어서 비교하는 방법. 여러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비교하는. 그러니까 여러 항목에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행렬표, 매트릭스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참고로 이 매트릭스 행렬표는 경쟁 가설 분석, 이 질적 분석의 경쟁 가설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행렬표를 활용한다. 이 행렬 분석은 특정 사건의 연관성을 행렬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연관성 행렬 분석이라고 하고, 특정 사건이나 이슈의 순서를 행렬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순서 행렬 분석이라고 한다. 다시 행렬 분석의 두 가지, 연관성 행렬 분석과 그 다음에 순서 행렬 분석. 순서는 이제 순차적이단 말이지. 사건이나 이슈의 순서를 행렬을 통해 분석하는 거. 이 행렬 분석은 상호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복수 이상의 가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을 동일 평면에서 동시에 같은 조건에서 평가해 상대적 우월성을 확인하는 기법이 되겠다. 이때 행렬표,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것이고, 가설과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 그러한 경쟁 속에서 비교 우위의 가설을 추출한다. 다시, 가설과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서 그러한 경쟁 속에서 비교 우위의 가설을 추출한다. 다음 게임이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 그래서 자신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추구한다 라는 수학적 이론이 게임 이론이다. 다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에서 그 자신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수학적 이론이 게임 이론이 되겠다. 이것은 상황 의존적, 다시 상호 의존적, 이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수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폰 노이만이 만드는 거라고 보는데, 원래 이제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이라고 폰 노이만과 모르겐 슈테른이라는 두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여기 이제 게임 이론은 폰 노이만이 주로 썼고, 그 다음에 모르겐 슈테른은 경제 행동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게임 이론, 서로 다른 국가나 집단의 경쟁 상태 혹은 이해가 상충되는 방안을 놓고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 찾아내는 방법인데, 치킨감이라든가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행위자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고, 분석 대상 조직의 내부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그 분석 대상을 너무 단순화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행위자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분석 대상 조직의 내부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그 분석 대상을 너무 단순화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게임 이론이 되겠다. 참고로 죄수의 딜레마가 있는데, 죄수의 딜레마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선택해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협동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인데 결국 서로 배반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가 되겠다. 이것도 게임 이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선택해도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 죄수의 딜레마. 다음, 의사결정나무. 가능한 여러 대안을 decision tree라는 나뭇가지 형태의 어떤 계통 형태로 분류를 한 후에 나뭇가지 형태로 뻗어나가면서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뭐 yes면 40%, no면 60%,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확률을 큰 도화지 뭐 그런 데다가 궤도 형태로 적어 나가면서 뻗어 나가다 보니까 나뭇가지 형태로 뻗어 나가더란 말이지. 그래서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이 분류표를 가지고 주어진 첩보와 환경을 분석해서 최적의 결과를 찾아내는 방법이 의사결정나무가 되겠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커다란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을 제공해주는 데 유용한 게 의사결정나무이다. 도식화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대안 도출이나 확률 계산을 잘못하거나 결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유용성이 떨어진다. 다시 대안 도출이나 확률 계산을 잘못하거나 그 결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울 경우 유용성이 떨어진다. 양적 분석 방법이냐 질적 분석 방법이냐에 대한 의견이 또 있다. 의사결정나무가 양적 분석, 질적 분석, 보통은 이제 양적 분석 방법으로 본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양적 분석 기법, 베이지안, 시뮬레이션, 귀납적 통계 분석, 폴리카남 팩션스, 행렬 분석, 게임 이론, 의사결정나무, 정배의 귀행시계, 그 다음에 질적 분석 기법, 브레인스토밍. 이 브레인스토밍은 1941년 알렉스 오스본이 세일즈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자유스러운 의견을 비판 없이 개진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아이디어 창출이 용이하고 짧은 시간에 다양한 아이디어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분석자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직관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가자의 의지와 리더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비판을 최소화해야 효율적이다. 자, 브레인스토밍. 참가자 전원이 자유스러운 의견을 비판 없이 개진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직관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참가자의 의지와 리더의 자질이 부족하면 효과가 없다. 그 다음 역할 연계, 롤 플레잉. 이 분석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역할 연계, 상호 역할을 연계해 보면서 발생하는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대나 다자간 협상을 준비하는 데 유용하다.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자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 간 협상뿐만 아니라 테러 집단, 범죄 집단과의 협상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역할 연기는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대나 다자간 협상을 하는데 유용하고, 국가 간 협상뿐만 아니라 테러 집단, 범죄 집단과의 협상에도 많이 활용되는 것이 역할 연기 기법이 되겠다. 근데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자가 진지하게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 역할 연기의 특징으로 한 가지, 정확한 답변 도출보다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다시, 정확한 답변 도출보다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데 유용하다고 봅니다. 다음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 개별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 또는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의 개별적 individual 또는 집단적 collective,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례 연구가 되겠다. 연구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그러나 연구의 반복이나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개별적
집단적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이 연구를 반복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례 연구가 되겠다. 그 다음에 핵심 판단 기법, Key Judgment, 린치핀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CIA의 정보부 국장 매기친이 도입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판단을 추출해서 그것을 고정 변수로 설정한다면 린치핀 찍어버리는 거지. 그 주변적 분석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가장 핵심적인 판단을 추출해서 그것을 고정 변수로 하고 그 주변적인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 핵심 판단 기법이에요. 이 과제와 관련해서 다수의 가설을 설정하고 각각의 그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첩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해서 소수의 중요한 가설로 압축해 나간다. 이 선택된 가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서 핵심적인 판단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고정상수가 있으면 린치핀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확실한 것, 명백히 불가능한 것, 이것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분석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분석할 내용이 복잡한 과제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다시 무엇을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도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설을 검토해야 하고 그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특정 가설을 선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시 도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설을 검토해야 하고 그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특정 가설을 선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복잡한 분석 과제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분석할 대상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자, 핵심 판단 기법 매기친이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가설 기법 Competing Hypothesis. CIA 공작국 분석국의 딕 호이어가 이제 개발했었는데, 여러 경쟁하는 가설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증거와 비교해서 적합하지 않은 가설을 제외하고 소거해 나간단 말이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여러 가지 경쟁하는 가설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증거와 비교해서 적합하지 않은 가설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대안적 해설이나 결론을 내리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으로 무엇을 고려했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그 근거가 요구되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근거가 요구되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하다. 이 경쟁가설 기법은 시간적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면 조기 경보 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 사실관계를 판단한 과정과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난해한 주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다시 경쟁가설 기법. 이것은 상호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복수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가설을 동일 평면에서 동시에 같은 조건에서 평가해서 상대적 우월성을 확인해 나가는 기법이다. 행렬표를 작성해서 차근차근 가설과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비교 우위의 가설을 추출한다. 이 전체적으로 핵심 판단 기법, 그러니까 린치핀 기법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가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며 가정과 첩보의 반증 관계를 살펴보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시 이 경쟁 가설 기법은 CIA 공작국 분석국 딕 호이어가 개발했는데, 여러 가지 경쟁하는 가설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증거와 비교하여 적합하지 않은 가설을 제외하고 소거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대안적 해설이나 결론을 내리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으로 무엇을 고려했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보여주는 그 근거가 요구되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하다 라는 장점이 있다. 다시 대안적 해설이나 결론을 내리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으로 무엇을 고려했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그 근거가 요구되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하다 라는 장점이 있고, 시간적인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면 조기 경보 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 사실관계를 판단한 과정과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난해한 주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쟁가설기법은 행렬 분석기법과 마찬가지로 그 행렬표를 활용한다. 비교 우위의 가설을 추천한다는 거지. 이때 행렬표를 사용한다는 거지. 상호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복수 이상의 가설을 동일 평면에서 동시에 같은 조건에서 평가해 상대적 우월성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쓴단 말이지. 행렬표를 작성해서 차근차근 가설과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비교 우위의 가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전체적으로 핵심 판단 기법, 린치핀 기법과 비슷하나 가설을 설정하는 데 제한적이고 가정과 첩보의 반증 관계를 살펴보는 점에 차이가 있다. 아까 전에 소거법을 사용한다 했는데 이때 이제 반증 관계를 본단 말이지. 관련된 증거와 비교해서 적합하지 않은 가설을 제외하고 소거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 가설을 설정하는 데 제한적이고 가정과 첩보의 반증 관계를 살펴보는 점에 차이가 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각종 가설과 수집된 첩보를 행렬표로 작성해서 가설과 개별 첩보가 일치하는가 혹은 배치되는가를 검토하고 가장 많은 첩보와 배치되는 가설을 배제를 한 후에 소거를 한 후에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것을 검토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 선택된 가설에 대해서는 이와 배치되는 첩보가 더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 해석, 판단의 단계로 이행을 해야 된다. 다시 경쟁 관계에 있는 각종 가설과 수집된 첩보를 행렬표로 작성을 하고 가설과 개별 첩보가 일치하는가 혹은 배치가 되는가를 검토하고 가장 많은 첩보가 배치되는 가설을 배제를 한 후에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것을 검토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 선택된 가설에 대해서는 이와 배치되는 첩보가 더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 해석, 판단의 단계로 이행을 하게 된다. 경쟁 가설 기법, Computing Hypothesis, 딕 코리아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다음 인과고리 기법, Causal Loop Diagram. 불확실한 복잡한 현상들을 단순한 도표로 그려서 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도표로 그려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미래 예측. 인과고리 기법, Causal Loop. 이 다이어그램, 이 그림을 그리니까 다이어그램을 도표를 통해서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변수를 추출할 때 다수의 전문가와 분석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과고리법에서 변수를 추출할 때 다수의 전문가와 분석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인과고리 기법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다. 그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인과관계에 따라 도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인과관계에 따라 도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고려한다. 이거 어려운데. 그냥 단순한 상관관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분기분석기법, Divergent Analysis. 분석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에 대해 정리정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보를 분석합니다. 정리정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분기분석, Divergent Analysis. 확산적, 비관습적 사고로 주어진 첩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된다. 다시 확산적, 비관습적 사고를 통해 주어진 첩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된다. 창조적, 탐구적, 비판적 사고를 분석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라는 단점도 있다. 다음 목표 지도 작성, Objectives Mapping. 이 정책을 제안할 때 그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정책과의 관계를 도표로 작성해서 목표 달성의 장애 요인, 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이 목표 지도 작성이다. 분석해야 하는 내용의 목표가 명확해서 혼란의 소지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 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변수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하다라는 단점도 있다. 목표 지도 작성, 정책을 제안할 때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정책과의 관계를 도표로 작성해서 목표 달성의 장애 요인,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이 목표 지도 작성 기법이 되겠다. 그 다음에 계층 분석 기법, Analytic Hierarchy.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에 이것을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이 계층 분석 기법. 이 단계별 세부적 추론에 의거해서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고 이것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지금까지 있는 의사결정 방법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강력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한다. 이 계층 분석 기법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설계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여러가지 기준의 복잡한 문제를 세분화해서 이원 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해 나가는 겁니다. 이원 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해 나간다. 정성적인 자료와 정량적인 자료. 이 정성적이다 말은 질적이다 말인데 경험과 직관적인 통찰을 통한 이런 뜻이 이제 정성적인 질적인 것들이. 일단 정성적인 자료와 정량적인 자료를 동시에 비율 척도로 관찰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다. 다시 계층 분석.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이것을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 그 단계별 세부적 추론에 의거해서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고 이것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지금까지 있는 의사결정 방법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강력한 의사결정 방법이 계층 분석의 방법입니다. 이원 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고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인 자료를 동시에 비율 척도로 관찰할 수 있다. 다음 유추법, Analogy.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대상을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과거의 사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방법. 이 유추법이 돼. 말 그대로 유추해 나간다 말이죠. 우연적인 유추, Casual Analogies. 그 다음에 필연적 유추, Formal Analogies. 우연적 유추에서 필연적 유추로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유사 사건의 핵심적인 특징이 환경적 요소에서 찾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유사하다면 그 예측의 당위성은 더욱더 강력하게 된다. 근데 그 비교가 동일 범주의 대상을 견주는 것이고
유추는 다른 범죄의 대상을 견준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 다시. 비교라는 것은 동일 범죄의 대상을 견주는 것. 그 다음에 유추는 다른 범죄의 대상을 견주는 것. 이라는 차이가 있다. 자, 비교와 유추. 어쨌든 유추법.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대상을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과거의 사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방법. 우연적 유추에서 필연적 유추로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유추법. 비교라는 것은 동일 범죄의 대상을 견주는 것. 유추는 다른 범죄의 대상을 견주는 것. 다음, 위원회 토의기법, Committee Discussion. 분석관 혹은 업무 관련자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정 이슈나 문제를 협동적으로 생각하고 그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이다. 용어가 불분명하거나 토의 내용이 공감되지 않는다면 그 사전에 협의해서 일치를 봐야 된다. 위원회가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그 토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가 있다. 문제의 확정, 문제의 이해, 해결 방안의 모색, 해결 방안의 결정, 이런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다시. 자, 위원회 토의기법. 말 그대로 위원들이 많이 모인다 이 말이지. 분석관이나 업무 관련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정 이슈나 문제를 협동적으로 생각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기법. 위원회 토의기법. 이제 미리 이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그 용어가 불분명하거나 토의 내용이 공감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협의해서 일치를 먼저 봐야 되고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토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낼 수가 있다. 순서가 문제 확정, 문제 이해, 해결 방안 모색, 해결 방안 결정. 자, 문제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확정하고 난 그 문제를 이해를 해 나가고 문제를 모색해서 해결 방안을 내서 결정한다. 위원회 토의기법. 다음 델파이 기법. 자,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추정하려는 문제에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그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더 정확하다 라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 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는 기법이 이 델파이 기법, 전문가 합의법이 되겠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해서 모으고 교환하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해서 모으고 교환하며 발전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그러나 직접 모으기보다는 우편으로 아니면 메일,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한 의견 수렴도 가능하다. 이 델파이 기법은 1948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는데 군사, 교육, 연구 개발, 정보 처리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예측을 위해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측 대상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 동원된다.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 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통계를 낼 경우 그 확률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문제 발견 기법. 이 체크리스트, 특성 열거법, 브레인스토밍, KJ 분석법, KJ 분석은 친화도법이라고도 하는데 5W, 1H법, 그러니까 5W, 1H법, 육하원칙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 이 문제 발견 기법이 되겠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진단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진단기법은 변화, 징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러한 진단기법에는 경쟁가설 분석, 핵심 가정 점검, 그러니까 린치핀 기법, 이런 것들은 진단기법에 속하고, 홍팀 분석,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 기법으로, 진단기법은 아닌데, 이 홍팀 분석은 거울 이미지 왜곡에 대비한 분석 기법이 홍팀 분석이 되겠다. 체크리스트, 특성열거법, 브레인스토밍, KJ 분석법, 친화도법, 그다음에 육하원칙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발견해내기 위한 방법이 문제 발견 기법이 되겠다. 이 체크리스트는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빠뜨리지 않고 일람표로 정리해서 대조하는 방법이고, 특성열거법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그 여러 가지 특성을 열거하고 개선을 시도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KJ 분석법, 친화도법은 새로운 문제점, 상황, 가설 이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질적인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맥락과 결합을 발견해서 새로운 발상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다시, 이 KJ 분석법, 친화도법은 새로운 문제점, 상황, 가설 이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질적인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맥락과 결합을 발견해서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육하원칙 OW1H는 2차 대전 중에 미 육군이 개발한 것으로 이유, why, 장소, where, 시기, when, 누가, who, 목적, what, 방법, how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5W1H, 육하원칙 기법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문제 발견 기법이란 말이죠. 다음, 발상의 전환법. 이 발상의 전환법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 이 발상의 전환법은 순서를 바꾸는 것,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것, 목적을 바꿔보는 것, 계획을 바꿔보는 것, 부정과 긍정을 바꿔보는 것, 상하를 바꿔보는 것, 역할을 바꿔보는 것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으로서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보고자 하는 것이 발상의 전환법이 되겠다. 자, 질적 분석 기법에 여기까지 브레인스토밍, 역할 연기, 사례 연구, 핵심 판단, 키 저지먼트, 경쟁 가설 기법, 그 다음에 인과고리 기법, 분기 분석 기법, 정리정제 반복해보는 분기 분석 기법, 목표 지도 작성 기법, 계층 분석, 가장 과학적인 거, 유추법, 그 다음에 위원회 토의 기법, 델파이 전문가 합의법, 문제 발견 기법, 발상의 전환법. 이와 관련해서 대안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2005년도에 셔먼 켄트 정보 분석 학교를 설립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주로 개발한 기법인데, Alternative Analysis Techniques. 요즘은 이 대안 분석 기법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Advanced, 발전된, 향상된 Advanced Analytical Techniques 요 용어를 쓰고 있다. 여기는 7가지 정도가 있는데, Key Assumption Checks, 다시 Key Assumption Checks, 핵심 전제 점검, 그 다음에 Devil's Advocacy, 악마의 변론, 무조건 반박하는 것,
악마의 변론. 그다음 팀 A, 팀 B 기법. 그다음 레드 셀 엑서사이즈, 붉은 세포 역할. 그러니까 거울 이미지 판단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기법이 붉은 세포 역할 기법, 레드 셀 엑서사이즈. 그리고 contingency what if analysis, 돌발 사건 추론 가정 분석. 이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해보는 그런 분석 기법이 되겠고, high impact, low probability analysis. 충격은 큰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분석. 그 다음에 시나리오 디벨롭먼트, 시나리오 전개 기법. 이 시나리오 전개 기법은 비밀 상황보다는 수수께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보는 기법이 되겠다. 시나리오 전개 기법. 다시 소위 대안 분석 기법, alternative analysis techniques. 최근에는 advanced analytical techniques라 쓰고 있고, 핵심 전제 점검, 그다음에 무조건 반박하는 악마의 변론, 그다음에 팀 A, 팀 B, 그다음에 거울 이미지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붉은 세포 역할 기법, 그다음에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해보는 돌발 사건 추론을 가정한 분석 기법, 그다음에 high impact, low probability analysis. 충격은 굉장히 큰데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것에 대한 분석 기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전개 기법. 그러니까 비밀 상황보다 수수께끼 상황을 알아보는 시나리오 전개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